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심리학 이야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초창기 심리학에서 이루어졌던 실험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초창기에 다루었던 기억에 대한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기억에 대해 감사하라이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의 힘. 특히 이 기억의 문제가 중요한 곳이 바로 이런 어, 형사 사건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많이 제공이 되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증언의 힘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초창기 인지심리학자 오늘 보실 엘리자베스 로프투스라는 분께서 실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실험이 기대가 되는데요. 법정에서 보면 변호사나 판사나 배심원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 대중들은 그들이 목격한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힘이 되려면 기억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로프투스라는 학자는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이분께서는 과연 우리 기억이 정확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셨고, 이 인간이 기억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을 재창조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이라는 것을 회상할 때는 뭔가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과정이 생기더라는 것을 실험에서 발견을 해요. 정확하게 재창조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떠오르고 상기하려고 할 때 안 떠오른 부분이 있잖아요. 떠오르지 않는 부분. 그러면 그 안 떠오르는 부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재창조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변하고 가변성,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겪죠. 그죠? 그런데 과연 법정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을 믿고 증언을 채택하고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낼 때 중요하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법정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로프투스 학자분께서는요.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계속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요.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분의 자료가. 이분은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일단 이론적인 제안을 하고 가설을 세우잖아요. 모든 실험에서. 목격자들이 말하는 그 증언들을 보니 이 증언을 할 때 보니까 질문을 받고 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질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증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법원이나 법정이나 뭐 사건 현장이나 기억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 이 기억이 회상이 되는데 전제 질문 자체가 사실이지 않을 경우는 기억도 재창조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교통사고 목격자 증언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속도 위반한 그 차에 몇 명이 있었어요? 자,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나요? 그 차가 속도를 위반했어요. 그 전제 하에 그 차에는 몇 명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차에 몇 명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차는 이미 속도를 위반한 차예요. 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질문이라면 그렇다면 이 전제 자체가 사실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 전제에 따라서 회상할 때 다시 재창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냐. 만약에 목격자에게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거짓 전제를 담고 질문을 한다면 나중에
보고를 할 때 이 거짓 정보가 추가되어서 증인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추가해서 재구성한다는 거죠. 자기 증언을 할 때. 그래서 거짓 정보를 수반하는 재구성된 기억은 이것은 또한 시간이 흘러도 계속 잘못된 기억으로 잘못된 재구성된 기억은 계속 지속된다 하는 그러한 가설을 딱 세워놓고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실험하나 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프투스가 법정에서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많이 보니까 질문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목격자 증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미국 말로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Did you see a broken headlight? 그러니까 깨진 전조등을 보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전조등 아니고 깨진 전조등. 자, 또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The broken headlight? 그 깨진 전조등 보셨어요? 이렇게. 자, 이 둘은 전제가 달라요. 어떻게? 그냥 깨진 전조등 보셨어요? 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깨진 전조등이 아니라 그 깨진 전조등 보셨죠? 이미 깨진 전조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깨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깨진 그 전조등 보셨죠? 하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죠? 예.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격자의 증언이 나중에 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달리하면 나중에 기억을 다시 회상해낼 때 목격자들도 전제를 더해서 추가해서 증언을 재창조, 재구성하더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이것은 법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 이론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새로 언급을 하면서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와,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가? 특히 회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회상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회상을 달리 하더라는 것을 발견하죠. 오늘 굉장히 재미있을 텐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150명의 학생들을 딱 불러서 똑같은 영상을 시청하게 합니다. 어떤 영상을 시청하게 하느냐? 필름을 보는 거죠. 운전자가 멈춤 신호에서 급히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오중 연쇄 충돌 사고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필름은 사고 순간은 한 4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영상은 1분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나서 150명 학생들에게 10개의 질문지가 적혀 있는 종이를 나눠주고 답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두 집단으로 나눠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 빨리 달리는 차 A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라고 묻지만 전제를 달래요. 어떻게? 절반의 집단에서는 멈춤 신호일 때 얼마나 빨리 차가 달려갔나요? 두 번째 집단에는 신호등 불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빨리 이 차가 지나갔나요? 이렇게 전제를 달리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차가 지나갔는데 멈춤 신호일 때 이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느냐. 불이 바뀌었을 때 이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볼까요? 답을 어떻게 했는지. 나머지 질문들은 모두 똑같이 질문해요. 당신이 보기에 A차가 멈춤 신호를 보았나요? 이건 똑같이 했어요. 자, 첫 번째 집단, 멈춤 신호일 때 이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 중에는 53%가 이 차가 멈춤 신호를 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제에 따라서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불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빨리 이 차가 지나갔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35%만이 멈춤 신호를 보았다고 말해요. 자, 이 53%와 35%는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40명과 26명은. 예.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멈춤 신호일 때 이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했더니 이들은 멈춤 신호를 봤어요 하는 게 절반 이상이 봤다고 했고, 불이 바뀌었을 때 이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했더니 멈춤 신호를 봤다고 말하는 비율은 3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게 봤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멈춤 신호를 봤지라고 더 많이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기억이 아니고 질문에 따라 멈춤 신호를 봤다라고 기억을 재구성한 거죠. 예. 자, 또다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즉시 회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지연 회상을 해요. 조금 딜레이 시켜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40명의 피험자들에게 3분짜리 영화를 보여주는데, 학생 혁명 일지, 이제 옛날 연구자니까 학생 혁명 일지라는 단편 영화 3분짜리를 빨리 재생하기로 보여주는데, 필름 내용은 8명의 시위자가 시위를 하면서 수업이 중단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0개의 질문지를 제공합니다. 역시나 절반 나눠서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자, 교실에 들어온 4명의 시위 주동자는 남자였나요? 그리고 절반 학생에게는 교실에 들어온 12명의 시위 주동자는 남자였나요? 이렇게 다 똑같은데 숫자만 달리 불렀어요. 4명, 12명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9개는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연 회상이니까 일주일 뒤에 똑같은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20개 질문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질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몇 명의 시위자가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예상이 되죠. 전제로 12명이라고 전제로 질문했던 사람들은 평균 8.85명을 보았다고 답하고, 전제로 4명이라고 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은 평균 6.4명을 보았다고 답했어요. 자, 8.85명과 6.4명도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차이예요. 자, 이것을 볼 때도 보지 않았는데, 정확하지 않았는데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억이 재구성이 되고, 이 재구성된 기억은 일주일 동안도 유지가 되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에 따라서 내 기억이 재구성된다. 그리고 이 재구성된 기억은 유지가 되더라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로프투스는 또다시 실험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짓 전제 질문을 하는데 과연 어떤 물건도 증언을 할까? 그리고 얼마나 재구성이 될까? 기억이 재구성이 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이제 실험 3번째 합니다. 자, 이번에는 150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흰색 스포츠카의 교통사고를 다룬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질문지를 또 제공을 합니다. 역시나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골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동안 헛간을 지날 때 얼마나 빨리 이 흰색 스포츠카가 달렸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빨리 흰색 스포츠카가 달렸나요?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는 헛간을 지날 때라는 것만 딱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하면서 그 중에 당신은 헛간을 보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탁 넣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예상돼요? 아하,
아하. 전제 질문을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헛간을 지날 때 얼마나 빨리 흰색 스포츠가 달렸나요? 이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헛간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17.3%. 그런데 그냥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빨리 흰색 스포츠가 달렸나요? 헛간 언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은 헛간을 보았나요? 하면 2.7%만 네라고 답한 거예요. 자, 17.3%와 2.7%. 13명은 헛간을 보았다. 2명만 헛간을 보았다.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났어요. 자, 영상에 헛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질문에서 이 차가 시골길을 여행하는 동안 헛간을 지날 때 얼마나 흰색 스포츠카가 빨리 달렸네요. 전제에만 헛간이라는 언급을 했을 뿐인데 17.3%의 학생들이 헛간을 보았다고 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해내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무엇이 발견됐어요? 거기다가 없었던 것까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것도 봤다고 얘기하고 이 기억은 일주일이 유지되었어요. 오 마이 갓. 네.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의 증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나서 로프투스는 또 연이어,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실험을 합니다. 두 개의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설계하는데요. 우리 기억이 재구성이 되는데 이 재구성의 효과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물건의 언급만으로도, 물건을 언급한 만으로도 기억이 재구성되는 것에 그 원인으로 충분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즉시 회상 단계에서 당신은 헛간을 보았나요? 아니요? 라고 답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요, 헛간 안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연 회상을 한 번 더 해요. 좀 시간을 들여서 더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신은 헛간을 보았나요? 했을 때 네! 라고 답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제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150명 학생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50명, 50명, 50명 3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디오 영상을 3분짜리를 이번에는 보여줘요. 한 남자가 아기 유모차를 밀어서 차 후미에 부딪히게 한 후 차 안으로 총을 쏘는 이러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똑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또 소책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 집단을 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D 집단에게는 D는 이제 다이렉트예요. 직접 질문을 합니다. 40개의 질문은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주는데 빈칸에다가 자기가 답을 넣게 하는 질문지고 거기에다가 이 D, 다이렉트, 직접 질문 집단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상에서 헛간을 보았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0명, 두 번째 집단은 F 집단이에요. F, false, 거짓 전제 집단을 합니다. 40개의 채우기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질문은 어떤 게 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거짓 전제를 담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헛간 앞에 세워둔 마차를 보았나요? 이렇게. 영상에서는 헛간 앞에 세워둔 마차 없었거든요. 네. 앞에 세워둔 마차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았나요? 하고 질문에만 한번 물어봤어요. 거짓 전제 질문. 자, C 집단은 통제 집단이에요. 컨트롤 집단. 그냥 똑같이 40개의 채우기 질문만 넣고 아무런 직접 질문도 거짓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 전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볼게요. 어떻게 기억을 해내는지 봅시다. 자, 직접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아까 3분짜리 유모차를 끌고 자동차 후미를 딱 부딪히고 나서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영상을 봤다 그랬어요. 직접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들? 이 필름에서 통학버스를 보았나요? 또 이 필름의 시작 부분에서 트럭을 보았나요? 그리고 국도에서 중앙선을 보았나요?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를 보았나요?
필름에서 헛간을 보았나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통학버스, 트럭, 중앙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 헛간, 존재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거짓된 전제 집단 50명에게는 어떤 추가 질문들이 있었냐면 어떤 거짓된 전제를 하냐?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필름의 시작 부분에서 어떤 트럭? 이 트럭은 그 차 옆에 주차되었는가? 이렇게 묻고 다른 차가 국도의 중앙선을 가로질렀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냥 중앙선이 있는가가 아니라 다른 차가 국도의 중앙선을 가로질렀는가? 그리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를 본 게 아니라 여자가 길을 가로질러 유모차를 밀었는가? 이렇게 묻고 헛간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헛간? 헛간 옆에 주차된 마차의 위치를 보았는가?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전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통학버스, 트럭, 중앙선, 유모차, 헛간 여기에 거짓된 전제를 포함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당신은 통학버스를 보았나요? 당신은 트럭을 보았나요? 당신은 중앙선을 보았나요? 당신은 유모차를 보았나요? 당신은 헛간을 보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컨트롤 집단은 이제 보았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는 아니요 없던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6명이 보았다, 8명이 보았다, 26명이 보았다, 2명이 보았다. 이렇게 오류를 보곤을 하는데 지금 이 숫자보다 다이렉트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12명, 8명, 14명, 36명, 8명이 보았다고 답을 하고 그런데 더 많은 숫자들이 어디서 보고가 됩니까? 거짓된 전제로 질문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보고하는 거예요. 통학버스를 보았습니까? 했더니 더 많이 봐요. 왜? 왜 그러지? 직접 질문 집단보다 더 많이 봤대. 26명이 봤대. 트럭 보았나요? 이랬더니 직접 질문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봤다고 말해요. 22명이. 중앙선 보았나요? 했더니 직접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26명이 보았다고 답을 하고 유모차 밀고 가는 여자 봤나요? 직접 질문 받았던 집단보다 훨씬 많은 54명이 보았다고 말을 하고 헛간 보았나요? 직접 질문 받았던 사람보다 8명보다 더 많은 18명이 보았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희한하죠? 지금 다이렉트 질문, 직접 질문 받은 사람들과 거짓된 전제를 가지고 질문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훨씬 더 많이 보았다고 없던 물건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 필름에는 통학버스, 트럭, 중앙선, 유모차 미는 여자, 헛간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거짓된 전제를 그래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이 기억을 한다고 잘못된 회상을 하고 재구성을 더 많이 하고 유지를 시키는구나 하는 게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로프트스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회상할 때, 기억을 이제 리콜할 때, 다시 꺼낼 때 있는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뭔가 재구성하는구나.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제 실험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 우리 기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우리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더라. 그것이 어떻게 통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보를 통합하느냐? 새로운 정보, 없던 것도 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유지도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죠. 질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전제를 하고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제의 새로운 정보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기억에다가 표상을 변경시키거나 없던 것도 있었다고 하거나 재구성해서 기억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재질문을 하면 회상은 원래 오리지널한 사건이 아니라 질문하면 할 때마다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재구성해내고 질문하면 할 때마다 질문받은 것들을 통합해서 회상을 할 때 같이 꺼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언을 할 때 자꾸 이 말 저 말 덧붙여서 질문하면 아, 그랬나? 헛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이 원래 처음의 기억이 오리지널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한 진짜 기억이 자꾸 채색되고 더딥혀지고 재구성되고 더해져서 꺼내진다는 거죠. 추가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네요. 자, 원래 전통적인 그 이전의 견해에서는 우리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면 이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어서 질문을 받으면 그 장기 기억에 있던 것들이 꺼내져서 그래서 실제 경험이 재구성되어서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였다면 로프투스 이후에는 추가됩니다. 어떤 것들이 추가되냐? 실제 경험을 하면 장기 기억에서 경험이 통합이 되지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지만 자, 여기서 하나 더 뭐가 추가가 됩니까? 네. 실제 경험의 기억에 새로운 정보가 통합된다. 이 기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억에 다시 새로운 정보가 채색되고 더딥혀지고 추가되고 없던 것도 더해지고 새로운 정보가 통합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 경험의 질문을 받으면 새로 추가된 정보가 재구성이 되어서 기억을 상기해내더라. 따라서 이러한 로프투스의 견해가 범죄 조사 목격자, 증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격자는 여러 번 질문을 받아요. 네. 변호사한테도 질문을 받고 검사한테도 질문을 받고 또 판사한테도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질문에 추가된 전제들의 정보들, 질문에서 없던 것들이 추가되면 이것이 재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이 그 남자의 총처럼 보였나요? 그 도주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나요? 자, 이런 질문들에 거짓된 전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 무엇이 총처럼 보였나요? 가 아니잖아. 그 남자의 총이라고 물었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 총에는 어떤 남자가 있구나. 그 남자 총이 그냥 총이 아니고. 그리고 그 도주 차량을 어디에 주차했나요? 그냥 차량이 아니죠. 뭐. 아, 이 차는 도주 차량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도주 차량을 보았나요도 아니에요. 주차. 아, 이 차량을 주차했구나. 그래서 총을 보았나요? 차량을 보았나요?가 아니라 아, 그 남자의 총이구나. 도주 차량이구나. 그 차는 주차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전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서 우리는 재구성이 되고 꺼낼 때 같이 꺼내진다는 거예요. 없던 것들도. 따라서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잘못된 거짓된 전제가 포함된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기억은 재구성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해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법원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증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변호사, 판사, 배심원들이 이 증언의 말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믿어야 할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의심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증인은 자기가 실제로 보거나 자기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받을 때마다 재구성되고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과연 이 증언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진짜 우리의 모든 기억을 다 믿을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질문이 내 기억을 채색시키고 재구성시키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원래 처음에 보았던 것들을 그래서 지금 보면 기록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에 추가된 잘못된 전제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구별해내고 내 본래의 기억과 구별해내고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로프투스는 변경된 기억의 표상에 기초한 재생된 신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생된 신상이고 이 재생, 리플레이된 이 신상, 이미지, 리플레이된 이 이미지는 진짜 기억이 아니고 재구성된 기억이고 변경된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이 어떻게 변경되고 조작되었나? 잘못된 질문, 추가 질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질문들 때문에 오염되고 내 기억이 재구성되어서 회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법원 연구, 기억 연구에서 굉장히 법정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된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로프투스 선생님 연구가 한 선도적 기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여. 우리 기억은 재구성된다.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목격자의 증언이 부정확할 수 있다. 부정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부정확해지는지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그죠? 잘못된 전제를 깐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채색이 되고 재구성되고 왜곡되는지를 본 거죠. 없던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정확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억에 더해지고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린세이랑 존슨이라는 이 두 분이 추가 연구를 통해서 해보니까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본래 당신의 기억을 실제로 보았던 것과 실제로 보았던 대상을 기억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사건 이후에 조작되거나 재구성되거나 추가된 기억을 변별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걸 발견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기억이 진짜 오리지널한 원래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재구성되고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별해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정보, 내가 유리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자꾸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재구성해내려고 조작해내려고 질문을 잘못하고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목격자, 증언자의 보고는 많은 재구성,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하고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 변별해내는 게 우리 심리학자들, 법정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배심원제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배심원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배심원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프루스트처럼 우리 이 심리학자처럼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별해내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기억을 재구성시키고 있는 질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오리지널한 기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과학적으로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배심원들은 증언에 100%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배심원들이 이러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런 선도적인 기여를 하셨어요. 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볼까요? 지금 우리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공공연히 보고 있죠. 판결을 받을 때 증언을 불러서. 근데 증언이 바뀌고 추가되고 막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찾아내려고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어떤 잘못된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라 말이 왜곡되고 기억이 왜곡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의 실험에서, 오늘의 연구에서, 루프트스의 연구에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배울 점은 우리의 기억은 재구성될 수 있다. 없던 것도 보았다고 재구성이 되고 채색되고 추가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거나 중간에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섞여서 재구성이 될 수도 있구나. 하지만 변별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자꾸 나한테 추가 질문하면서 내 기억을 재구성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변별해낼 수 있다. 변별하고 정확한 답변을 헷갈리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정확한 답을 하려는 그런 인지적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그래서 처음에 오리지널하게 기억한 것들을 이제 딱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질문에서 헷갈리게 하지 않아서 그 영향을 덜 받으려고 인지적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로프트스 선생님의 연구를 보았고요.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이 테드 강연도 하셨고 지금 인터넷에 아직 생존해 계시고 많은 연구들이 올라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우리 아동들이 발달할 때 어떻게 마음이 발달해 나가는지, 특히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마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챕터에서 우리 아동들이 마음이 발달할 때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실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